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이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종목들 짚어드리고요. 궁금하신 종목 상담 함께 이어갑니다. 종목 상담은 하단에 번호 나갑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4989번을 통해서 매수하신 종목명, 매수 가격, 비중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잠시 안내해드립니다. 유튜브 접속 뒤에 서울경제TV 검색어 입력하시면 다양한 다시 보기 채널들이 열립니다. 라이브 채널, 실시간 채널 함께 열려 있는데요.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TV 채널과 동일하게 언제 어디서나 시청 가능하니까요. 유튜브 채널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시황 변동 상황 짚어봅니다. 자, 보시면 2129포인트, 일단 2130포인트대에서 지금 위아래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하루간의 흐름을 좀 정리를 해볼 텐데, 자, 보시면 2138부터 2124까지 빠졌다가 다시 2130선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입니다. 전 시간대 30선도 계속 회복이 됐었는데 지금은 살짝 밀려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수급 주체를 또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외국인만 삽니다. 2042억 원 강하게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기관 개인 같이 팝니다. 기관은 전 주체가 팔고 오랜만에 연기금도 지금 함께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은 691포인트대 1%의 낙폭이 또 발생을 했습니다. 일단 700선 회복이 쉽지가 않아 보이는데 하루간의 흐름을 정리해보면 코스닥도 699 고점 찍고 687까지 빠졌다가 다시금 회복을 하는 추세입니다. 일단 회복이 좀 더디고요. 수급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이 좀 많이 꼬여가는 모습들 보여집니다. 외국인 던집니다. 214억 원, 그리고 기관도 같이 팔고요. 개인만 삽니다. 일단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별개로 보셔야 되는 게 HLB 리스크가 굉장히 지금 큽니다. 코오롱 티슈진 이후에 HLB까지 이렇게 터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투심 자체 그리고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시장이 흘러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 제약바이오주 동종 섹터들은 지금 전체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짚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은 1156원 30전에 거래되면서 이런 80전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감 전략 이어갑니다. 유한타증권 설릉역 지점의 박진희 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시장의 특징 어떻게 흘러갔는지 개괄적으로 좀 부탁드리고요. 마감 전략까지 함께 들어볼까요? 네, 시청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안녕하세요라는 인사가 무색할 정도로 시장 상당히 좀 안 좋은 흐름, 특히 코스닥 시장에서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은 거래소 시장 쪽으로 반사적으로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만은 코스닥 시장 쪽에 상당히 좀 약한 수급의 구조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 말씀해주신 대로 바이오 섹터주들에 대한 신약 개발에 대한 의구심, 특히 임상 3상과 관련되어 있는 업체들 쪽으로 매물이 많이 쏟아지면서 특히 그 해당 종목들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어제부터 코스닥 지수의 급락이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G20 회담에 대한 기대감은 그닥 크지 않습니다만은 특별히 아주 안 좋은 상태로만 끝나지 않는다라면은 시장은 어느 정도 좀 안정을 찾을 수도 있겠다라는 시장의 평가도 계속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합의는 못하더라도 서로의 갈등을 어느 정도 좀 더 길게 유지하면서 그 안에서 뭔가 해법을 다시 찾고자 하는 노력들을 좀 더 다시 만들어내려고 하지 않을까. 서로 으르렁거리지만 실제로 좀 물어뜯지 않는 그런 수준에서 마감이 될지 여부를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지금 시장 IT 섹터 상당히 좀 강한 모습입니다. 이 시간 통해서도 계속적으로 좀 IT 섹터를 좀 많이 강조해드렸는데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소재 섹터 전체적으로 IT 섹터 쪽으로 시장의 수급이 많이 이동해 있고요. 특히 바이오 섹터 쪽에서 나온 자금들이 그쪽으로 더 많이 이동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SKC 같은 2차전지 진출한 섹터주들 좀 강한 흐름이고요. LG화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코스닥 바이오 섹터 쪽에서는 휴젤이나 메디톡스 같이 실적이 되는 기업들 쪽으로 수급 이동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좀 시장 상당히 좀 암울하고 지수 자체도 상당히 좀 부담스럽지만 코스닥 시장 흐름에서 놓고 본다라면 오히려 좀 급락은 기회가 될 수 있겠다. 덩달아서 가치
급락한 종목들 중에서 우량주들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참 잘 활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하반기를 노린다라면은 계속 말씀드린 대로 디스플레이 섹터하고요, 반도체 비메모리 섹터 쪽, 그다음에 2차전지 소재 섹터 쪽 계속적으로 좀 공략하시기를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공략 섹터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공략해 볼 만한 종목 보이십니까? 네, 그동안 좀 약간 디스플레이 장비라든지 소재 섹터주들 좀 많이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다시 한번 일진 머티리얼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대적으로 2차전지 소재 섹터주들 강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LNF라든지 첨보, 그다음에 이제 에코프로 비햄, 그다음에 일진 머티리얼즈 이런 종목들 보시면은 일단 상대적으로 좀 선전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반도체 쪽도 좋고요. 일단은 2차전지 소재 섹터주들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2분기까지는 좀 실적 기대감이 없습니다만 3, 4분기로 넘어가면서 내년 캐파 증설에 따른 실적 기대감이 상당히 커지게 됩니다. 특히 유럽에 있는 자동차 메이커들도 계속적으로 전기차 라인업을 늘리고 있고요. 독일도 계속적으로 좀 보조금 확대 정책 쓰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일정 부분 전기차 배터리 인증, 철폐 관련된 그런 기대감도 계속적으로 좀 유효하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중국 비아디에도 계속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고요. 이제 LG화학을 비롯해서 삼성, SDI, 기타 등등 해외에 있는 업체들한테 구리 동박을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2차전지 소재 중에서도 이쪽 구리 동박 쪽 같은 경우 본다라면 마진율이 상당히 좋고요. 이렇게 경쟁 기업들도 상당히 좀 많지 않은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캐파 증설을 해놓은 상태라서 내년도 실적 상당히 급진적으로 좀 좋아질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 그동안 좀 멀티플을 너무 많이 줘서 비싸다라는 인식으로 못 움직였던 2차전지 소재 섹터주들이 다시 이제 움직일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 실질적으로 지금 37,500원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요. 장중에 시장 변동성을 활용을 해서 37,000원 정도 수준이나 그 아래권에서 한다라면 더욱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35,000원 정도 손절선으로 설정하시고 목표가는 45,000원까지 유지하면서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진 머티리얼즈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타증권 설릉역 지점의 박진희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채널장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함께하시는 두 분의 전문가 바로 소개해드리고 종목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테투자그룹의 주마테 대표 샘플러스 이가람 전문위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시장 상황이 썩 좋지 못한 상황인데 그래도 두 분께서 또 잘 해주시리라 믿고요. 한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대표님부터 갈까요? 네, 첫 번째 종목 RS 오토메이션부터 소개할까 합니다. RS 오토메이션은 로봇 모션 및 에너지 제어 전문 사업 영위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스마트 팩토리 핵심 기술력인 로봇 모션의 컨트롤러부터 드라이브, 센서 기술까지 확보를 해서 국내외 주요 고객사에 관련 솔루션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는 자동화나 특수 목적용으로 로봇이 필요했던 과거와 달리 인공지능 등을 키워드로 한 인간 친화형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동사는 글로벌 수준의 기술력으로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스마트 팩토리의 핵심 장치인 로봇 모션 제어 솔루션과 에너지 제어 솔루션 분야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RS는 바로 Reliable과 스마트의 약자라고 합니다. RS 오토메이션은 자동차를 만들 때 필요한 기계손과 같은 것을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동사에서 만드는 제품은 로봇과 ESS 두 종류인데 각각 50%씩 매출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조 라인 내에서 물류를 위해서 대형 다관절 로봇이 사용되는데 공정 간 물류 이송을 위한 대형 다관절 로봇의 정밀 제어를 위한 컨트롤러로 동사가 스마트 팩토리에 공급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로봇의 수요는 매년 20%의 성장을 보이고 있는데 동사도 20%씩 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스마트 팩토리에 공급하는 제품의 매출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KT 및 유도그룹과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공급하기로 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하였는데 바로 이러한 수주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목표가는 이제 13,300원이고 손절가는 1,900원인데요. 차트의 흐름을 잠깐 보시자면 오늘 비교적 주가 하락이 커 보이는데요. 마이너스 3% 대충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은 일봉상에서 21선 지지를 견고히 받고 있고 재차 상승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목표가까지 잘 보시고 13,300원, 손절가는 1,900원을 꼭 기억하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두 번째 종목은 DB 하이텍이 되겠습니다. DB 하이텍은 잘 알려지다시피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시스템 반도체는 비메모리 반도체라고도 불리고 있죠. 연산이나 논리 작업 등 정보 처리를 수행하고 있고요. 동사의 파운드리 사업은 90 나노급부터 0.35 미크로급까지의 첨단 반도체 제조 공정 기술을 바탕으로 고객사의 설계에 맞춰서 시스템 반도체를 위탁 생산하는 맞춤형 서비스 사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로 모바일 및 소비가전 제품에 내장되는 전력 반도체, 터치스크린 구동 칩, 또 디스플레이 구동 칩과 이미지 센서를 포함한 각종 센서 등을 생산하고 있고요. 부천과 상무 두 곳에 공장을 두고 있고 또 해외 영업을 위해서 미국 법인 및 대만, 일본, 중국 지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가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원을 나선 가운데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점유율이 낮은 상황을 타개해 나가면서 동사도 수혜를 입을 전망입니다. 작년에 매출은 6,600억대, 영업이익은 1,100억대, 순이익은 860억대인데 이 800억대 순이익을 5년 정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도 내년에도 더 이 800억 이상의 순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대만의 동종업체 중에서 이제 UMC 또 윈세미와 유사한 실적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가동률에 있어서는 이제 1분기에 바닥을 찍고 또 2분기부터 상승을 하면서 3분기에 정점을 이룰 전망을 갖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큰 상승도 큰 하락도 없는 그러한 최근의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최근에 주가의 전체적인 하락장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선방을 하고 있고요. 그만큼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동률 부분에서 2, 4분기부터 계속해서 가동률이 늘어나고 있고 또 3, 4분기에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또 3, 4분기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목표가는 17,000원, 손절가는 13,000원을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 신성 ENG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 ENG는 냉난방 공조기 및 태양광 에너지, 클린룸 제조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신성 FA라는 회사를 인수합병을 해서 클린룸 사업 부문과 자동화 설비 사업 부문을 추가로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부터는 ESS 연계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정책적 지원으로 기존의 태양광 발전 및 ESS 연계 사업률이 증가하면서 국내 태양광 시장도 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2011년 대지진 후에 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전폭적으로 늘어나면서 태양광 시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붕과 옥상처럼 유휴 공간을 활용한 시장과 태양광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자가 소비하는 고객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의 성장성이 두드러지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같은 첨단 산업 현장에서 필수적인 클린룸, 반도체 등 정밀 첨단 산업이 발전을 거듭하는 가운데 클린룸 건설에 필수적인 필터 유닛을 생산하고 공급하고 또 작년 이런 가운데서 4,200억이 넘는 매출을 기록하면서 지속적인 호조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사는 그간 운영해온 클린룸 사업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사업 범위를 확장하면서 꾸준히 성장해오고 있는데요. 동사가 주력해온 그동안의 사업부는 모두 기업 간 거래, B2B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죠. 꾸준히 사업 범위를 확장해온 가운데서 최근 들어서는 또 다른 도전을 준비하고 있는데 바로 기업과 개인 간의 거래, B2C를 겨냥한 공기청정기 제품을 개발한 것입니다. 공기청정기는 신성 ENG가 갖고 있는 기존 클린룸 사업의 노하우를 연계 적용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차트를 보시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최근에 주가 상승이 2주간 꾸준히 나왔다가 어제와 오늘 약간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장중에 5% 이상 하락을 기록한 날이 두 달 동안 거의 없을 정도로 꾸준하게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차트 흐름상 제가 목표가를 말씀드리자면 1,550원을 설정해드리고 손절가는 1,190원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1,190원을 꼭 기억하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종목 STI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STI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용 CCSS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이 디스플레이용 CCSS 이 부분은 뭐냐면 Central Chemical Supply System 이 네 단어의 약자입니다. 이 부분을 제조하는 업체인데 주력 사업 분야는 반도체 장비 및 디스플레이 장비로 장비 부분에서는 반도체 장비, 고순도 야객 공급 장치인 CCSS 및 웹스테이션이 있다고 합니다.
반도체를 만들 때는 각종 화학약품이 사용되는데요. 이 약품들은 일정한 장소, 필요한 시기에 적정한 양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이 시스템을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자동화한 것이 바로 CCSS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주요 고객사인데 이 CCSS 관련해서 국내에서는 시장을 양분하고 있습니다. 지금 STI와 한양ENG가 거의 80%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고 각각 40%씩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양분하면서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반도체 장비주들의 약진 흐름에 동참하여서 저점 대비 100%의 상승이 나왔었는데 지금 최근에 조정의 흐름이 이어졌지만 여전히 상승 모멘텀이 살아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미래 기술인 AI, 자율주행, 또 사물 인터넷 등으로 인해서 반도체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동사의 실적 역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합니다. 동사는 미래의 수요를 대비해서 2017년도에 안성 공장을 완공했음에도 바로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금 마련 후에 용인의 추가 생산 시설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이크론의 싱가포르 공장으로의 장비 공급을 위하여 싱가포르 법인을 설립을 했습니다. 현재 투자 진행 중인 용인 공장에서는 CCSS의 증설 외에도 3D 프린터의 생산 설비가 들어설 예정인데 공장이 완공되는 올해 4, 4분기부터는 3D 프린터의 매출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6월 초에 17,400원까지 상승을 하고 한 3주간 조정을 좀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차트의 모양을 보시면 지금 61선, 일봉이 61선에서 지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재차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그런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전고점 17,400원 부분이 또 목표가를 설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7,000원 부분을 목표가로 설정하시고 13,000원을 손절가로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 5번째 G3비엔트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는 안과 및 희귀질환 관련 신약 개발 기업인데요. 3개의 자회사를 통해서 신약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개 자회사 중에서 첫 번째 리젠트리라는 회사는 안구 건조증 치료제 RGN259를 개발하고 있고 또 두 번째 레누스 테라퓨틱스는 스포성 표피방지증 치료제 RGN137 그리고 오블라토라는 회사는 교모세포종 뇌졸중 치료제 OKN007을 개발하고 있는 지금 자회사입니다. 이렇게 3개의 자회사를 두고 있는데 동사의 경우 지난 5월 10일 신약 RGN259에 대해서 미국 임상 3상인 아리스3의 첫 피험자 투약이 시작됐습니다. 이거는 임상 3상을 2차까지 완료를 했고 이제 3차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임상은 미국 내 15곳의 안과 전문 병원에서 700명의 안구 건조증 환자를 대상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임상을 통해서 안구 건조증 치료제 RGN259의 상업적 경쟁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동사가 개발 중인 이 신약의 치료 기간은 15일 정도로 84일이나 걸리는 경쟁사 자이드라 대비 작용이 빨리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부작용도 적은 데다가 대부분의 안구 건조증 환자에 적용이 가능한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노바티스가 일본 제약사 다케다로부터 안구 건조증 치료제 자이드라를 총 계약금 53억 달러, 약 6조 원의 인수를 하면서 동사의 RGN259 가치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 이슈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임상이 진행 중이라는 불확실성을 감안하더라도 시총 대비 지나친 적격가 국면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어제 오늘 HLB의 임상 3상 거의 실패라고 알려지고 있는 그 같은 상황 속에서 HLB의 급락의 영향으로 바이오 전체 종목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동사의 경우는 임상 3상 아직 3차의 결과가 나오지 않는 불확실성이 있지만 타사의 그런 생명과 직결한 암 치료제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 아니라 안과 질환인 안구 건조증 치료입니다. 그리고 임상 3상 관련해서도 이미 2차까지 완료를 했고 3차는 피험자를 늘리는 데이터를 확보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생명과 직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미 임상 3상 2차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3차에서도 여전히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관의 또 종목을 수급적인 면에서 볼 때도 꾸준한 매입이 들어오고 있고 연기금도 꾸준하게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본다 그러면 이 치료제의 3차의 결과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겠는데요. 상대적으로 타 바이오 회사의 임상 3상의 결과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또 불확실성이 있는 내재된 가운데서 동사의 가치가 또 빛을 발하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이오 종목을 추천하는 것이 부담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 시점이 좋은 종목에 대해서는 바이오 종목을 저평가된 상태에서 저점에서 잡는 그런 좋은 타이밍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요. 3상 3차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HLB의 그런 어제 그런 불확실성 결과, 그 다음에 3상의 결과가 실패로 드러난 듯한 그런 상황에서 어제 급락이 나왔었고, 오늘 약간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주를 기대해 보고 있는 겁니다. 다음 주를 기대해 본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보면 일봉상에서는 121선에서의 지지를, 견고한 지지를 받고 있고, 또 일목균형평상에서 구름층도 뚫고 갈 수 있는 그런 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런 구름층을 뚫고 돌파를 한다 그러면 32,000원대까지 상승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손절가는 26,000원을 설정하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G3BNT에 대해서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어 보이고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가람 전문위원께 이제 여쭤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부터 갈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SFA라는 종목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FA는 자동화 설비 전문 업체가 되겠는데요. 디스플레이 기기 제조 장비와 물류 시스템, 반도체 패키징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중국발 수주 급증에 대한 부분이 좀 기대감으로 형성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현재 중국 디스플레이 클린 물류 장비 부분에서 점유율이 70%에 달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사실상 독점 공급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중국 시장에서 제품의 구성 다변화를 추진하는 형상으로서 이제 신규 장비에 대한 공급이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라는 부분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이제 퀀텀 OLED에 대해서 이제 투자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와 또 별개로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에서도 좀 신규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로봇 관련주도 많이 올라가게 돼 있고, 이렇게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도 SFA도 또한 관심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차트의 모습은 굉장히 잔파동 구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라고 봤을 때 목표가는 47,000원, 손절가는 38,000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IT센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 IT센은 사실 좀 많이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제가 주변에 이제 주식 경험이 많으신 분들한테도 이 IT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처음 듣는 종목이다라고 많이들 말씀하실 정도로 생소하실 텐데, 이 IT센은 국내 솔루션 공급을 하고 있고 SI 사업 등 이제 IT 서비스 산업에서 전문적인 업체로서 지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에듀파인 인프라 사업에서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주를 해놓은 상태가 되어 있는데, 에듀파이라는 거는 한국 교육 이제 학술정보원이 발주한 4세대 지방교육 행재정 통합 시스템입니다. 이 사업의 규모가 약 820억 원에 달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에 관련되어 있는 프로젝트를 수주를 하는 상태가 되겠고, 자회사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금거래 플랫폼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 자회사를 통해서도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따른 기대감도 형성을 해볼 수 있겠고, 실적이 좀 굉장히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2분기 매출액이 3,100억 원, 전년 대비 464%나 증가를 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IT 서비스 산업에서 비수기인 1분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역대 최대의 매출액을 기록을 했다. 그리고 영업 손실의 규모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면서 올해에 그룹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종목의 시가총액은 어제 종가 기준으로 846억 원인데 자본 총액은 1,755억 원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에듀파인의 수주 금액이 약 820억 원의 사업 규모가 됩니다. 시가총액에 달하는 사업 규모에 대한 수주를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자산 대비로 봤을 때 올라와 있다라고 하더라도 저평가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 부분은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T센의 차트가 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좋은 상승 추세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올라온 모습이 있는데 현재 앞선에 나왔었던 고가 영역인 5,500원의 저항대의 역할 안에서 삼각형, 깃발 형태의 삼각 수렴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현재 포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모습 봤을 때 제가 손절가는 4,700원을 말씀을 드릴 건데 4,700원이 이탈이 되지 않고 돌파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굉장히 또 큰 시세가 한 차례 연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단기적인 목표가는 5,500원을 말씀드리겠고 5,500원을 돌파하게 되면은 장기적으로도 더 큰 시세까지 나올 수 있는 종목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PSK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PSK는 사실 상장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은 신규 종목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일단 반도체 전공정 장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력 제품인 드라이 스트립 장비는 글로벌 시장에서 1위를 현재 기록을 하고 있고 주요 매출처가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에 해당이 됩니다. 최근에 자사주 취득에 대한 결정이 있었는데 72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을 신탁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내용이 있으면서 또 한 차례 주가의 상승이 나타났던 모습도 있고 반도체가 3분기에 이익 사이클 상승이 이제 전환이 될 전망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꼽히고 있는 게 이 PSK가 되기 때문에 이 종목 또한 굉장히 좋은 상승세가 연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손절가는 15,700원, 목표가는 19,0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로체 시스템즈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로체 시스템즈는 반도체와 그리고 TFT LCD용 제조 장비 생산 전문 업체가 되겠는데 이 종목은 일단 주력 제품으로 FPD와 반도체 이송 장치가 있습니다. 주요 매출처도 앞전에 말씀드린 종목들과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의 현재 주요 매출처로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에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서 투자 관련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투자 관련 쪽에서 삼성전자하고 주 거래처로 활동을 하고 있는 로체 시스템즈가 이에 따른 수혜를 하반기에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로체 시스템즈도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상반기 1월 달에 굉장히 좋은 상승세 이후에 지금 2월, 3월, 4월, 5월, 6월 대략 한 4개월 정도의 하락 추세에 있다가 지금 다시 반등해서 성공한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장기 이동 평균선이 240일 이동 평균선에 위에 올라와 안착이 되어 있고 오늘만 보더라도 241선 부근에서 4,000원 부근인 이곳에서 반등이 나왔다는 게 굉장히 좋은 포인트가 되겠고 지금 미국과 중국에 관련되어서 반도체 업황이 사실 조금 안 좋은 전망도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하반기에는 분명히 이런 이익 사이클이 상승 쪽으로 전환이 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반도체주를 좀 잘 잡아야 되겠다. 오늘이 굉장히 좋은 눌림목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목표가는 5,000원, 손절가는 3,750원을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페노션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페노션 사실 개인분들이 좀 굉장히 좋아했었던 종목 중에 한 가지가 되겠는데요. 할인그룹 계열에서 국내 대표적인 벌크선사가 되겠습니다. 벌크선 부분에서의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은 기업이 되겠는데 탄력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안정적인 선대 운용 능력을 현재 확보를 해서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2분기 연결 매출액이 5,564억 원, 영업이익이 469억 원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연계 기준으로는 감소이기는 하지만 이 벌크 부분에서의 영업이익이 422억 원이고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앞으로의 모습을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최근에 IMO라는 규제로 인해서 원항 원가에 대해서 상승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영업이익이 하반기에 개선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BDI 운임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 BDI 운임 지수도 현재 상승 추세로서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이런 이쪽 분야에서 조금 더 부각을 받고 주목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 밸류에이션의 프리미엄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이런 BDI 변동에 대한 이익 레버리지가 높아져야 되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만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2019년도의 BDI는 현재 저점에서 상승 추세로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포인트에서 이 페노션의 주가도 저점 부분에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이 페노션도 마지막으로 차트를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노션 같은 종목도 굉장히 하락 추세가 좀 길게 이어져 왔습니다. 무려 1년여 동안 하락 추세에 있다가 이번 해 3월과 4월 달에 바닥을 잡고 한 차례 반등세가 이어졌다가 다시 한 번 더 눌림이 왔고 이번에는 4,200원 저점 부근에서 반등을 성공하면서 현재 장기 이동 평균선인 240일 이동 평균선 위로 올라오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들은 앞에 나와 있었던 앞부분에서 보여준 이러한 갭으로 올라가는 형태가 다음 주에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눌림을 기다려도 좋지만 바로 일단 1차적인 매수라도 진입을 해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포인트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5,000원, 손절가는 4,350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FA부터 페노션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단기 접근했던 종목들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버브 반도체였는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거의 보합선입니다. 1%대 이제 하락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오늘 또 한번 추천했으면 어땠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입니다. 차트의 흐름을 보시면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두 달 동안 크게 상승을 했었죠. 9,270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빠지고 있는데 만약에 9,270원까지 올랐던 파동으로 봤을 때 올랐다가 이걸 마지막 파동으로 본다 그러면 잠깐 빠졌을 때 9270을 한 번 더 돌파해버리면 마지막 5파를 완성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3, 4월에 올랐던 이 파동을 저는 3파 정도로 보고 있고 4파의 조정 후에 마지막 5파의 파동이 남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7,000원으로 잡고 정고점 9,000원, 9,200원대까지 한 번 더 상승이 나올 것이라 기대하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어버브 반도체 그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네, 계속 보유 관점입니다. 보유 관점. 네. 오늘 신규도 괜찮다라고. 네, 신규도 좋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종목이 어버브 반도체 말고 좋아요? 오늘은 이제 G3BNT를 예.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G3BNT는 아까도 차트도 보여드리긴 했습니다만 어제 과도한 하락이 나왔었어요. HLB 영향이겠죠. 근데 동사의 경우는 5월 초에 이미 임상 3상 3차가 들어갔죠. 지금 6월 말이고 그럼 거의 3차도 마무리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험 기간이 짧죠. 안구 건조증 관련된 내용인데 치료 기간이 짧기 때문에 3주 또는 4주 이 정도면 거의 다 끝나버리죠. 지금은 피험자 데이터를 모으는 단계인가 아닌가 볼 수 있고요. 700명 정도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진행했는데요. 2차까지 결과값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제 피험자 데이터를 늘려서 집계를 해서 그 결과를 내놓는 단계가 곧 다가온단 말이죠. 근데 이 종목을 보시면 기관들이 이렇게 사고 있습니다. 연기금도 마찬가지고 투신도 마찬가지고 기관이 굉장히 선호하는 종목이란 말이죠. 바이오 종목 중에서 이렇게 기관의 수급이 이렇게 좋은 종목 찾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나 또 오늘 장 초반에 그런 조정을 줬던 것은 정말 좋은 매수 타이밍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G3BNT 다음 주를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다. 이가람 전문위원은 지난 시간에 AD 칩스 말씀해 주셨는데 네. 결과 어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후로 그 다음 날 바로 갭상승이 나타나면서 약 3.7%의 상승률을 보여준 종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이후로 사실 차익 매물이 좀 나타나면서 하락세가 조금 이어진 부분이 있는데 오늘까지 약 한 4거래 연속 음봉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20일 이평선을 깨지 않고 반등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을 봤을 때 다음 주에 한 차례 더 단기 상승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부분을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요. 제가 그때 손절가를 2,000원에 말씀드렸는데
그 2,000원이 깨지지 않는다면 분명히 한 차례 더 단기 반등은 나타날 겁니다. 왜냐하면 이쪽 반도체 업종에서 굉장히 가벼운 소형주에 속하기 때문에 한 차례 더 가볍게 단기적인 모습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아직도 접근이 유효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을 좀 잘 하시거나 좋아하시는 분들은 괜찮은 종목이다. 지금 접근하기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늘은 어떤 종목이 괜찮습니까? 네, 오늘은 페노션을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BDI 지수가 현재 상승 추세로 올라오고 있는 형태입니다. 근데 이 모습이 아직 주가들에 모두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도 하고 앞으로 이익 개선에 대한 전망이 굉장히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오늘 좀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그렇고 특히 코스닥은 더더욱 그렇지만 코스피에서도 그렇게 많이 좋은 모습은 아닌데에 비해서 시장 대비로 봤을 때 오늘만 3거래 연속 양봉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 오늘도 약 2.3%의 굉장히 좋은 상승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시장 대비 굉장히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이 약할 때는 시장 대비보다 강한 종목을 선별해서 잡게 되면은 꼭 수익을 내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봤을 때 다음 주에도 이 종목이 한 차례 더 상승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그러니까 다음 주죠. 다음 주 단기 관심주로는 저는 페노션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노션이 단기적으로 괜찮아 보인다라고 지금 추세가 좋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시장 이제 특징주 살펴볼 텐데 어떤 종목이 특징적으로 보이십니까, 주 대표님? 예, 오늘의 이제 특징주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예, 오늘의 특징주는 이제 상보를 가져왔습니다. 예, 상보를 보시면 오늘 큰 상승이 나왔었어요. 오늘 장중에 16%까지 상승을 했다가 지금 이제 5%의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요. 굉장히 주가 하락이 가파랐습니다. 한 달 넘게 가파랐고 최근에 주가가 하락했던 이유는 대규모 유상증자 소식 때문에 하락을 했었습니다. 상보의 경우는 그래픽 관련주로 할 수 있고 또 히토류 관련주이죠. 유상증자가 과연 성공이냐 아니냐 판단하는 건 뭐냐면 이 동사가 이제 재무 구조를 개선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차입금 의존도가 컸었는데 이 차입금을 다 상환을 해서 재무 구조를 개선하고 또 새로운 그래픽 관련 신제품을 개발한다는 그런 소식들이 나오고 또 신제품이 또 매출로 이어져가는 그런 상황이 나온다 그러면 동사의 상승은 계속해서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2달 동안 빠진 하락 때문에 이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 많이 괴로우셨을 텐데 회사가 그만큼 재무구조 개선에 노력을 하고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부분을 본다 그러면 지금 단계에서의 상승이 이어진다고 했을 때 2,000원대 이상까지는 충분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목표가는 2,000원대까지를 보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상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가람 위원은 어떤 종목이 좀 특징적으로 보이세요? 저는 오늘 화천기계라는 종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 왜 들고 나왔냐면 사실 화천기계 이전에 이것도 약간 뭐 테마주, 인맥주로 엮여 있는 종목이 되겠는데 최근에 이제 조국 민정수석의 감사인, 그러니까 이 회사의 감사인하고 조국 민정수석이 이제 법대 동문이다라는 이유로 테마주로 엮이면서 어저께 굉장히 좋은 상승세, 상한가를 기록했던 종목인데 오늘 엄청난 급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회사의 사업과 관련이 없다라는 공시가 나옴과 동시에 이런 급락이 나타나게 됐는데 분명히 어저께 고가에서 상한가 올라갈 때 상따라고 하죠. 상한가 진입하기 직전에 들어가서 내일 갭상승 먹겠다라고 들어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인맥주들은 이런 리스크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맥주가 굉장히 많이 큰 상승이 나타나기 때문에 대박주로도 불리지만 반대로 리스크가 커서 이런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좀 이런 인맥주는 피하자라는 의미로 이 종목을 말씀드리겠고요. 이뿐만 아니라 이전에 유시민 전 복지부 장관 관련해서도 유시민 복지부 장관이 자기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나오는 테마주들은 모두 사기다라는 멘트를 했어요. 그 이후에 모든 종목이 다 하락으로 빠진 경험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저희는 지금 2번째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인맥주다, 확실한 인맥주가 아닌 이상 그냥
인멸주인 것 같더라라는 이런 소문에 의해서 매수를 해서 큰 상승을 욕심을 부리기보다 조금 더 안정적인 성장성 있는 종목으로 좀 투자의 개념으로 주식을 바라보자라는 관점에서 이런 인맥주는 좀 피해서 살펴보시고 성장이 가능한 종목들이 지금 저가에 굉장히 많이 깔려 있습니다. 이런 종목을 잘 선별해서 차라리 좀 성장성에 투자를 해보자라는 관점에서 오늘은 급락하고 있는 화천기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천기계 한마디로 이렇게 뭐 인맥 관련주, 정치 테마주에는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갑니다. 첫 번째 종목 2838번님의 종목 실리콘 웍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5866원인데 이게 여러 번의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비중은 20% 맞추셨고요. 어떻게 할까요, 주 대표님? 네, 실리콘 웍스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OLED 관련 회사이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대규모 투자를 한다는 소식에 최근에 상승이 크게 나왔었던 종목입니다. 지금은 약간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주가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지난 5월 24일 날 저점 37,700원. 이 저점은 이제 일목균열편상에서의 그런 구름층 하단에 직결하는 그런 가격이죠. 그리고 상승이 나왔을 때 6월 20날 고점을 형성했던 이 자리 있죠. 46,000원대. 이것도 이제 구름층에 부딪히고 이제 밀렸죠. 그냥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였던 종목입니다. 지금은 전저점 37,700원까지 하락하기가 참 쉽지 않은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600억, 내년에는 900억, 또 내후년에는 1,000억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7,000억밖에 되지 않죠. 굉장히 저평가 회사입니다. 그래서 OLED 관련해서 대규모 이제 투자도 진행되고 있고 또 삼성도 마찬가지고 그런다고 했을 때 올해보다는 내년보다는 내후년이 더 기대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매수가보다는 좀 아래에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손절을 잘 지키시고 손절가는 제가 4만 원을 제시할게요. 4만 원을 깨지면 손절하시는. 근데 지금 손절의 가격이 사실 무의미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최근 2달 동안에 마이너스 6% 이상 하락했던 것이 딱 한 번 6월 21일 날 이날이고 그러니까 두 날이 있네요. 이제 5월 23일과 6월 21일 이 두 날인데 어떤 단 하루에 10% 이상의 하락이 발생하는 그날을 손절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지속적으로 보유를 하셔서 47,000원대 매도 관점으로 제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리콘 웍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남겨주셨고요. 두 번째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 들어와 있습니다. 1611번님 20만 2,500원에 비중이 꽤 높네요. 65%. 그러니까 매수 단가하고 지금 약간 괴리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렇죠. 이게 유가 관련해서 오른다고 지금 올라가는 추세도 아니어서 좀 힘드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사실 이런 대형주들에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뭐 물론 비중은 많이 실으시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형주들이 올라온 상태에서 들어가기에는 사실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개인 투자분들이 이렇게 올라간다 하면 진입하시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이 부분이 좀 포인트가 좀 아쉽다. 종목보다 포인트가 좀 아쉬운데 일단 SK그룹이고 뭐 종합 에너지 기업이고 자회사가 상당히 많아요. 뭐 SK에너지 뭐 종합화학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데 LNG 프로젝트에도 참여를 하고 있고 전기차 배터리에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 하락세에 대한 부분은 제한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운 쪽과 가솔린 마진이 좀 완만한 회복기에 좀 진입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BMW 전기차가 조기 출시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다시 한 번 더 이슈를 받을 수 있을 법한 종목이 되겠는데 일단 하락세에 대한 저점을 말씀드리자면 차트를 통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봉 차트가 되겠는데 2014년 10월 저점을 찍고 작년에 22만 7천 원의 고가를 찍고 현재 10월 달부터 지금 이번 6월 달까지 약 8개월의 조정을 거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올라온 값의 한 중간값이 대략 한 15만 원 정도가 될 텐데 이 15만 원 부근에서는 단기적인 저점이 형성이 되면서 반등세는 나타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형주이기 때문에 이런 기술적 반등이 꼭 나오는 법입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타난다라고 봤을 때 손절을 하기보다 일단은 지금의 손절은 좀 옳지 않고 워낙 많이 좀 빠져있는 상태고 대형주고 손실이 크기 때문에 반등을 이용해서
약 18만 원에서 19만 원 사이까지는 무난하게 어쨌든 반등이 가능할 겁니다. 이 18만 원, 19만 원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한 비중은 3분의 1 정도만 덜어내신 다음에 하반기까지 기다린다 또는 내년까지 기다린다를 하게 되면은 일단 목표가라기보다 이제 매수가 부근까지는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한 20만 원 정도까지는 올라올 것으로는 보여지기 때문에 18만 원과 19만 원에서 분할로 일단은 비중을 축소해서 리스크를 최소화하시고 그 다음에 20만 원 부근까지 올라온다면 수익에 대한 욕심보다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손절 매도, 그러니까 본전에서라도 최소한 매도를 나와서 종목을 다시 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이노베이션은 일단 뭐 지금 어느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제한적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손실을 최대한 줄이는 부분에서 손절을 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해화학이고요. 3509번님의 문자입니다. 11,700원에 비중은 높지 않네요. 10%. 어떻게 할까요? 네, 11,7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네. 남해화학의 경우는 이제 비료 관련주인데 뭐 주가의 큰 상승이나 큰 하락이 나오는 그런 종목은 아닙니다. 근데 뭐 예상 영업이익보다 작년도에 이 영업이익이 좀 줄어들면서 좀 불안감을 좀 조성시킨 부분이 있는데 올해 작년에 영업이익 170억을 넘어서는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 최근에 보여진 주가 흐름에서의 정고점이 11,750원인데 그 부분은 넘어서지 않을까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수가가 11,700원인데요. 차트를 보시면은 지난 4월 11일자에 12,050원 이렇게 기록을 하고 빠졌는데요. 그 자리가 이제 일봉 121선을 정확하게 부딪히고 빠지는 자리입니다. 부딪히고 빠졌고요. 그리고 5월달, 6월달 동안에 121선을 아직 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승을 한다면 또 121선이 또 저항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공교롭게도 매수하신 가격이에요. 11,700원대. 그러므로 11,650원, 11,700원 그 부분에서 본절로 정리를 하시는 게 좀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물론 손절도 잘 하셔야겠죠. 오늘은 일봉 21선 지지를 받고 아리꼬리 달고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 오늘 저가인 1,500원을 깬다 그러면 일단 손절을 하셔야겠죠. 손절을 해서 전저점 9,600원대 기다려서 거기서 뭐 재매수하는 방법도 있으시겠고요. 손절은 1,500원대 그리고 목표가는 그냥 본절 11,650원에서 11,700원 사이에서 정리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본전 정도의 매수가가 오면 좀 정리를 하자. 자, 다음 한 종목만 좀 짧게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투어 들어와 있고요. 9945번님께서 58,000원에 비중 50%. 가격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투어나 모두투어나 지금 여행업종 자체가 조금 어렵죠? 많이 어렵죠. 어려운데 하나투어 사실 대형 여행사잖아요. 제일 큰 여행사. 제일 큰 여행사인데 이게 분식회계 분식회계 이슈가 좀 있으면서 굉장히 안 좋게 변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홍콩 현지 여행사에 또 피소를 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대형 여행사인데 5,800원 58,000원, 58,000원 부근 진입은 가능했는데 관리가 안 된 부분이 좀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 종목은 지금 추세적으로 하락입니다. 저가가 어디인지 몰라요. 이 종목의 저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 당장 손절을 못하겠다라고 하시면은 간단합니다. 월요일 날 반등 안 나오고 오늘의 저가 49,950원이 이탈이 되면은 일단은 비중 반이라도 매도를 하시고 그 다음 날도 반등이 안 나오고 또 저가 이탈되면은 그때는 완전 전량 매도를 해서 아예 종목 교체를 하는 게 더 수익을 내는 데 있어서 또 계좌를 지키는 데 있어서 회복이 더 빠를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신저가가 오늘 이탈이 되면서 5만 원까지도 깨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월요일에 대응이 참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마감 지수 이제 바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는 2131포인트대 2130선 회복하면서 현재 마무리가 예상이 됩니다. 소폭 하락이고 약보합권인데 하루간의 흐름을 좀 정리해보면 코스피 오늘 변동폭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2138부터 2124까지 빠졌다가 2130선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옅게나마 V자 모양으로 장중에 낙폭 줄이는 모습이 조금은 나타납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입니다. 외국인이 무려 2,596억 원이나 사줍니다. 개인, 기관, 동반 매도 나오고 있는데 기관은 전 주체가 지금 팔고 있고요. 열심히 사주던 연기금마저도 오늘은 264억 원 소폭이지만 매도 포지션 잡았습니다. 시총 상위주들 살펴볼 텐데요.
삼성전자는 47,000원에 지금 딱 50원 모자랍니다. SK하이닉스는 7만 원 살짝 이탈이 돼 있지만 여전히 이 두 종목은 지수를 그래도 받쳐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가 14만 원에 500원 모자라고요. 셀트리온은 오히려 상승 흐름을 가져가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LG화학, 현대모비스, 포스코,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 모두 다 상승하는 가운데 신한지주만 지금 약세 전환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코스닥 시장입니다. 오늘 코스닥이 더 어렵습니다. 이유는 다 아실 거예요. HLB 쇼크가 워낙에 큰데 691포인트대까지 지금 밀려 내려옵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 보도록 하면 역시나 699부터 687까지 쭉 빠지고 지금 690선 간신히 회복하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봐도 개인만 삽니다. 개인이 279억 원, 기관 외국인 양매도 나오고요. 기관은 지금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은 모두 다 지금 매수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기타나 아니면 보험 쪽에서 지금 매도 포지션이 좀 잡혀 있는 상황으로 은행 쪽에서도 매도고요. 이렇게 좀 집계가 되고 있네요. 시총 상위주들 살펴보면 어지럽습니다. 셀트리온 관련은 지금 괜찮아요. 일단은 그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섹터가 세분화되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은 지금 복제약품 쪽이기 때문에 관련이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CJENM 오랜만에 큰 폭의 상승, 신라젠, 헬릭스미스 많이 밀립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 살펴봐도 극명하게 갈리는데요. 메디톡스와 휴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올라갑니다. 하지만 KMW 5G 관련도 오늘 투심이 좀 흔들흔들하고요. 스튜디오 드래곤도 빠집니다. 보이진 않지만 HLB 생명과학 지금 모두 다 하한가고 메지온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윗골이 길게 달면서 10%가 넘는 급등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버텨주나 했지만 지금 하락 전환 마무리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금요일 시장이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한 주간의 시장이 마무리된 거고요. 아무래도 내일 오전 11시경이면 이제 어느 정도의 윤곽이 잡힙니다. G2 간의 정상들이 만남을 갖는데 그러다 보니 시장은 자그마한 변화에도 휘청휘청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개인들이 접근하기 쉽지 않은 시장이었다라고 개괄적으로 정리를 하면서 자세한 상황 두 분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 6월 한 달 거래간의 이제 마지막 날인데 네. 주봉과 월봉을 완성하는 날이었습니다. 코스피는 그래도 견조한 흐름을 진행을 했으나 개인들이 선호하는 코스닥에서 이제 급락이 연출되면서 많은 분들이 힘든 주간 또 힘든 월간의 시간을 보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차트의 흐름상 잠깐 보시자면 코스닥은 60월선에 지금 걸쳐 있습니다. 60월선이 지금 691포인트고요. 지금 종가도 이제 691이기 때문에 7월에는 어떤 그림을 그릴까 한번 조심스럽게 지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의 60월선 이 자리를 지켜가면서 반등이 나와준다 그러면 7월, 8월 기대해 볼 수도 있겠지요. 근데 지금 보시면 작년에 10월부터 지금 6월까지 이 60선과 20선 사이 이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습입니다. 20선에 도달하게 되면 밀려버리고 또 60선에서는 이제 지지받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7월 한 달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60월선 이 자리를 잘 지켜서 반등이 나와주고 7월 한 달간 또 6월에 시작했던 그 초반에 시작했던 그런 지금 자리까지 내려오고 말았습니다만 그러나 6월의 고가인 730을 넘어서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또 7월 8월 또 20월선까지 향해서 가는 그런 그림을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요. 그리고 지금 바이오 관련해서의 그런 악재 이슈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으나 그러나 바이오 관련해서도 상대적으로 괜찮은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임상 3상의 결과를 예상하고 있는데 그 결과값이 좋게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종목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투심이 악화되어 있지만 전체의 바이오 섹터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그런 생각은 내려놓으시고 이 가운데서 이제 옥석 가리기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지수에 흔들리기보다는 종목적인 부분에서 내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고 7월 달에 장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6월의 마지막 자락이기 때문에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이가람 위원님은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상당히 좀 개인분들이 어려우실 겁니다. 아무래도 개인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거는 무거운 코스피보다는 가벼운 코스닥을 굉장히 좋아하시고 특히나 희망을 먹고 사는 제약바이오를 상당히 좋아하시는데 어제와 어제뿐만 아니었죠. 신라젠을 시작으로 해서 코오롱, 어저께 이제 HAB까지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 나타나면서 지금 임상을 진행 중인 종목들이
다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도 지금 기업의 문제는 없지만 지금 이런 투심에 대한 좋지 않은 모습이 나타나면서 바이오 쪽에서의 수급이 좀 빠져나가다 보니까 코스닥에서 바이오와 관련 없는 종목들도 다 같이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으로 봤을 때 굉장히 어려운 한 주간이 됐을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려운 다음에는 다시 한 번 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반등도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한 주 힘들었지만 다음 주는 또 다시 반등이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을 그려볼 수 있는 게 시장이고 G20이 끝나고 나면은 불확실성에 대한 재료가 소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 악재로 인식은 되겠지만 또 다른 반대로는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부분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다음 주에 생각 외로 반등도 가능한 부분도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이번 주 굉장히 어려웠어도 다음 주를 좀 기대를 해보자. 그리고 다음 주에 미국에서 굉장히 많은 또 주요 지표들도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부분도 좀 기대를 해보면서 다음 주도 좀 관망세로 유지를 하지만 그 다음 주에 좀 재밌는 종목들도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이쪽 좀 많은 이슈나 또는 종목 관련들도 좀 잘 선별하셔가지고 다음 주는 좀 기분 좋은 금요일까지 맞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투자그룹의 주마태 대표, 샘플러스의 이가람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장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0.17% 내렸습니다. 2130선 그래도 사수하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이 문제입니다. 코스닥이 지금 1%대로 지금 마감을 했네요. 691.04포인트. 그래도 690선은 턱걸이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원달러 환율 짚어봅니다. 원달러 환율은 3원 40전 내리면서 1154원 70전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자, 이제 김동섭의 마켓뷰 바로 이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6월 마지막 거래일이기도 하고요. 또 주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또 상반기가 끝나는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오늘도 굉장히 힘든 장이 연출되는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글로벌장에서 우리나라가 그나마 오늘 잘 버텼죠. 잘 버틴 상황이고 아시아권 대체적으로 하락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G20 정상회담이 다가오고 있는 그런 상황 속인데요. 시장에서는 방향성 없는 모습이 예상대로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오늘 제가 기사를 보낼 때 선물이 외국인이나 기관이 쌍끌이 매도였는데 막판에 기관이 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1,800억을 매도했는데 기관은 760억을 매수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연기금이 기관에서 현물을 팔고 있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연기금이 그동안 산 금액이 있는데 시장에서 매도로 나오고 있죠. 문제는 뭐냐면 오늘 매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추세적 매도 국면으로 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오늘도 역시 거래소는 소폭 하락했지만 코스닥 같은 게 1% 이상 빠졌습니다. 어저께 충격을 이어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바이오주들이 여전히 시장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기업이 시가총액의 상당히 높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요. 바이오 기업이 어느 정도 안정을 취하기 전까지는 코스닥이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주가 있으면 만기가 오는데요. 이번에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포지션을 미리 보여드립니다. 포지션을 한번 좀 볼까 하는데요. 포지션을 보면 외국인들은요, 양매도 국면입니다. 콜 푸 쪽을 매도를 좀 많이 해서 위쪽으로 좀 방향을 많이 잡아주고 있는데 콜 쪽에서는 제한을 걸어놨습니다. 280 정도까지니까요. 지금 대비로 한 0.8% 위 정도까지 걸어놨죠. 그런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특징이 뭐냐면 기관들이 하방을 완전히 베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어디까지 베팅을 해놨냐면 260입니다. 이건 누적 기준입니다. 자, 이 얘기는 변동성 장세를 기관이 예상하고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번 주에 그 G20 정상회담에서 중국과 미국의 어떤 협상, 무협상의 결과가 없으면 변동성을 보겠다라는 계산인데요. 이렇게 되면은 연기금이 오늘 매도한 게 일시적인 매도가 아닐 수 있습니다. 추세적 매수했다가 만기까지 다시 매도 국면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러한 시그널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기 때문에요. 기관들의 다음 주 모습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여기서 풋을 어느 정도 해지해주는 모습이 나온다면 모를까. 이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된다면 변동성이 만기쯤에 상당히 나올 수 있다는 생각 정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은 일단 가둬놓기 전략을 쓰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변동성 영향이 오는 경우가 상당히 있었다라고 본다면 지금 기관들의 모습은 다음 주가 상당히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 시장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미국이요, 어저께도 하락을 했습니다. 십자 도지가 나오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무협상에 대한 전망이 어떤 장밋빛으로만 가지 않고 있어요. 안 좋은 쪽으로도 해석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무역협상이 정말 이루어질까에 대해서 저는 사실 많은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내년이거든요. 내년의 재선이라면 지금 무역협상을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한번 제가 여러분들 여쭤보고 싶습니다. 쉽지 않을 거다. 적어도 내년 중반까지는 끌고 가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렇다면 결국 무역협상이 쉽지 않은 결과로 치닫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 번쯤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제 금리 인하가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이것 또한 우리가 궁금하게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기술적 분석상으로 지금 미국장 다우를 좀 보면 금리 인하로 가파르게 올랐는데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 기대치는 0.5였죠. 근데 제롬 파월이 0.5까지는 생각을 안 하는 그런 발언을 해서 일단 금리 인하에 대한 호재 이슈는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무협상에 대한 보는 그런 차트의 모습인데 여기서 만약에 협상이 어느 정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주가는 거의 다 내려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지금 더 안 내려오는 것은 협상의 기대감이 시장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상회담을 하려고 하다가 말았던 부분이 여러 번 있었고 이제서 하는 부분도 있고요. 미국 내에서는 90% 정도 협상이 이루어졌다 뭐 이런 발언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시장을 방어하고자 하는 발언들이 나오고 있어서 주가는 크게 빠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주가를 끌어올린 것은 무역 협상 때문에 올린 게 아니라는 거죠.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이 시장에서 수면 밑으로 내려간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재료로 무역시장이 재료로서 역할을 호재 쪽으로 할 것인지 악재 쪽으로 할 것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내 시장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도록 하죠. 일단 코스피는 2130을 안착을 일단 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은 700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어저께 아마 이런 얘기를 해드렸을 거예요. 기술적으로 정확하게 나오는데요. 이 후행 스팬으로 주가로 선을 그어보면 올라갈 수 있는 부분 되돌림에서 밀려버렸기 때문에 이격을 벌리는 모습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격이 안 나오고 올라간다면 지금 이 의문을 완전히 벗어나는 모습이 나와야 되죠. 자, 의문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동안 기관들의 매수세가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근데 영지금이 갑자기 매도로 돌변했는데 옵션에서도 포지션이 하방 쪽 배팅이 기관에서 나오는 것은 조금 부담스러운 시장의 모습일 거라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서 의문을 쫓다가 밀려버리게 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근데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코스닥에서 차트를 하나 보시면 이게 주봉이거든요. 쭉 올라가다가 의문을 돌파하다 실패하는 거 어떻게 됩니까? 쭉 밀리죠. 그래서 다시 의문을 진입했는데 의문 밑으로 떨어집니다. 떨어질 때는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강력한 하방의 모습을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세선상으로 보시면 이렇게 추세선을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오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주 주의 있게 봐야 되는 것은 왜 무너뜨렸느냐에 대한 부분이었죠. 바이오 기업이 무너뜨렸다. 그렇다면 결국 바이오가 시장을 다시 끌어갈 수 있는 상황이 나올 것인지 아니면 바이오를 대체해서 새로운 업종군에서 방향성을 줄 건지 이게 굉장히 중요할 거죠.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업종이 아직 시장에 테마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거. 자, 테마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만약에 밀린다면 많이 밀리겠지만 안 밀린다면 상승보다는 시간 조정 가능성이 남아있다. 결국 상승, 하락, 그다음에 행보 이렇게 본다면 상승은 빼고 행보나 하락만 현재 존재하는 상황일 확률이 높고요. 의문에서 떨어지는 상황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일 것이다. 추후 계속 지켜봐야 될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시장이 다음 주 전망을 한번 해볼까요? 다음 주 전망은요. 아까 제가 코스피에서 말씀드리다가 이제 말씀 못 드린 게 하나 뭐냐면 200일 이평선. 이 정배열 중에서 200일선이 눕기 시작해서 우상향을 떴을 때 새로운 상승을 많이 예측을 합니다. 근데 지금 후행 스팬상으로는 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일목상으로도 만만치 않은 공간이거든요. 근데 이 200일선이요 2145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지수 2130이니까 15포인트 정도의 상승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이게 상승하지 못할 경우에는 눌림이 상당히 있을 수 있고요. 이거를 돌파를 한 번에 하게 된다면 예상외 차트도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말 이 시간에는 하이라이트 영상이 방송이 됩니다. 한 주간 그리고 이번 한 달 굉장히 힘들었는데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주말간에 이제 큰 이벤트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 부분에 하나하나 경우의 수로 대입을 해보시면서 다음 주 시장에 대응하는 좋은 시간 마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행복한 주말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